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한인 고용주분들이 많이 당하는 상해보험, 즉 워커스 컴펜세이션 베네핏 클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한 30년, 40년 비즈니스를 하셔도 상해보험 케이스 한 번도 안 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당하면 굉장히 놀라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처럼 처음 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 가지신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 결혼도 처음 하시고 대학도 처음 가시고 취직도 처음 하시고 애도 다 처음 낳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쫄지 마시고 아주 씩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해보험 클레임은 직원이 다쳤다고 얘기를 하거나 다친 걸 알고 나서 하루 만에 그 직원한테 DWC1 폼이라는 상해보험 팔리시 넘버가 적힌 거를 주어서 상해보험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일 하루 내에 그 폼을 안 주시면은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네글리전스라고 해가지고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으니까 괜히 보험 에이전트 말 듣고 이거 그냥 캐시로 처리하세요, 돈 주고 처리하세요, 그런 꼬임에 빠져들지 마시고, 이런 얘기하면 또 보험 에이전트들이 저를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데일밴드를 붙일 정도가 아니면은 상해보험을 클레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DWC1 폼은 우리 한인분들 좋아하시는 구글에서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괜히 가요나 연예인들 구글에서만 찾지 말고 DWC1 폼을 찾아주세요. 그걸 보면은 위에는 자tin 직원이 적는 게 있고 밑에는 고용주가 적는 안이 있습니다. 그걸 적어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상해보험을 클레임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줬다는 증거만 남겨두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걸 줘서 본인이, 그 다친 직원이 상해보험을 클레임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만 그걸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DWC1 폼은 보험 에이전트, 상해보험 에이전트한테 달라고 해서 줍니다. 만약 그게 뭔지 모르면 보험 에이전트를 가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보험이 있으시니까 다음번은 상해보험 없는 케이스, 굉장히 불쌍한 케이스입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오늘 일단 보험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해보험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상해보험 회사에 그 상대편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일종의 소장 같은 거죠. 그게 가면은 상해보험 회사는 99.9%는 디나이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인 고용주분들은 디나이 됐다, 신난다 하고 거의 8.15 해방 수준으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상해보험 회사에서 의례적으로 디나이를 합니다. 디나이를 했다고 해서 기각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케이스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시작되면은 요즘은 보통 2-3년 걸려요. 보험이 있어도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처럼 성질 급하신 분들, 명 짧으신 분들, 이건 상해보험 케이스 방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그냥 주식에다 투자하고 기다리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걸리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상해보험 회사에서 지정하는 로펌들, 방어하는 로펌들은 상해보험 회사를 일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디덕티블 어느 정도 다 받고 그런 다음에 어차피 합의할 겁니다. 그리고 합의해서 직원 변호사한테 돈 주고 끝내는 방법으로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 직원 변호사는, 그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의 변호사는 캡이 있습니다. 15%밖에 못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85%는 직원이 가져가는데 보통 한 몇만 불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루 다쳤다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기간 동안에, 아니면 직원이 일한 기간 동안에 큐뮬러티브 인저리를 해서 다친 경우가 있고, 하루 다쳤던 경우는 스페시픽 인저리라고 하죠. 많은 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한테 전화 거는 거는 상해보험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 상해보험 처음 당했는데 자료를 내라는 서피나를 받으시면 난리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른 건 다 상해보험에서 다 대응을 하는데 이 직원의 자료를 달라고 하는 서피나는 여러분들 고용주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 서피나 다큐멘트 회사에 보내줘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쌍팔년도가 아니라서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거기서 가끔 가다가 15불짜리 체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신난다 하고 디파짓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는데 만일 자료를 찾기 힘들거나 그러면은 연기를 요청해도 연기 잘해줍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그 제출할 때는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데클레이션도 같이 오니까 거기 사인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 그걸 모르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도와드리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기본적인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만 받으신 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피나 왔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거기 보면 또 무시무시한 그 도장까지 있어가지고 뭐 코트에서 온 건지 알고 막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쫄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없는 거는 자료를 못 제출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시고 나서 종업원들이 변호사를 사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변호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사과가 아니에요. 배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직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다고 해서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본인들이 혼자서 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해서 절대로 삐지시거나 노여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도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걸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안 주겠다, 그 직원이 다친 데가 없는데 무슨 상해보험 클레임이냐 해도 상해보험 회사에서는 다 돈으로 해결을 하고 그 X 모드라고 하죠. X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 보험 레이트이 올라갈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서피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캐시로 준 임금을 준 그 포션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또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잘 아시죠? 자동차가 5대가 있는 분인데 3대만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이 안 든 나머지 2대에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친절하게 그것까지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죠. 보험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캐시로 준 거, 예를 들어서 2주에 1000불을 받는데 캐시로 또 1000불을 받아요. 근데 페이롤은 1000불만 보고를 했죠. 그런데 그럼 사실은 이 사람이 2000불을 받았어요. 그럼 보험 상해보험 클레임하면 당연히 2000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로 받은 부분도 다 제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보험회사도 얘기하고, 물론 레이트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다 제대로 제출하는 게 좋고, 많은 분들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면 민사소송도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경우가 괜히 많고, 그렇지만 상대편 로펌이 누군지 알면은 여기가 상해보험 클레임만 할지 민사소송만 할지는 제가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상해보험, 정상적인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